밤새 자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TV를 보시던 분이었고 전날도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습니다. 에어컨도 틀어져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날 기온이 평소보다 2도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심장에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온이 단 1도 오를 때마다 사망률이 3%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이 약한 분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겐 이 숫자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정미입니다. 올해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만난 지 32년째입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 기간마다 새벽 시간대에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나는 멀쩡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몸속에서는 위험 신호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던 겁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단순히 더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의 혈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열대야가 계속되는 시기, 많은 사람들이 밤에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땀이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며 심장과 뇌혈관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에 잠만 자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의외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새벽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혈관 속 피는 진해지고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 피떡이 어느 순간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은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낄 때 차가운 커피나 탄산음료, 당분 음료를 찾습니다. 시원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빨리 배출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엔 반드시 맹물 한 잔이 따라가야 합니다. 당분 음료는 더 심각합니다. 체내 삼투압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탈수를 가속화시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방 정말 안전하신가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다면 실내외 온도 차이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또 한 번 심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무더위는 젊은 사람에게도 괴롭지만 어르신에겐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름철, 특히 폭염 기간에는 심장과 혈관을 더 예민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기상 직후 물 한 잔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 꼭 새벽에 쓰러지나요? 자다가 숨이 멎은 겁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간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 중엔 누구나 체온이 떨어지고 땀을 흘리게 됩니다. 에어컨을 틀고 자든 선풍기를 켜든 땀은 생각보다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을 전혀 마시지 않은 채 68시간을 보내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급격히 부족해지고 피가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끈적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피떡이 어느 순간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벽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혈전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는 동안 수분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갈증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전과 기상 직후 반드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잠들기 전엔 너무 많은 양이 아닌 150ml, 2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 아침에는 기상하자마자 천천히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컵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물 마시고 자면 밤새 화장실 가느라 잠 못 자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약한 분일수록 수분을 더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심장과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혈액을 묽게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혈관을 덜 손상시키고 혈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마신 뒤에는 심호흡을 하며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찬물 샤워하거나 에어컨이 켜진 차에 바로 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그 순간 약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한번 막힌 혈관은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운이 좋아 살아나더라도 말이 어눌해지거나 몸의 반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평생을 바꿔놓는 사고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꼭 말해주세요. 아침에 물 한 잔이 생명을 지킨다. 이 단순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오늘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 건강관리라고 하면 더위를 피하는 것 또는 냉방병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혈관의 적은 더위가 아니라 온도차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심장내과 외래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실내에선 시원해서 괜찮은데요. 밖에만 나가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요. 밖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띵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관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도 넘는 바깥 공기에서 땀을 흘리며 걷다가 에어컨이 21도로 맞춰진 건물에 들어가면 몸은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하거나 확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너무 빠르거나 반복되면 심장에 혈액을 보내는 관상동맥이나 뇌혈관에 큰 무리가 갑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엔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실외에서는 뜨거운 열기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지하철이나 버스, 냉방이 강한 마트나 병원에 들어서면 피부는 물론 혈관까지 쇼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혈관 반응이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피로하다가 말겠지 하다가 며칠 후 갑작스런 두통, 가슴 통증, 심한 경우는 실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냉방기기 사용도 잘못된 습관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2123도로 너무 낮게 설정해 놓고 바람 방향을 몸쪽으로 직접 맞추고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은 채 잠들고 샤워 후 젖은 몸으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대폰을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심장과 혈관의 조용한 압박자입니다. 특히 목과 가슴 부위를
냉기에 계속 노출시키면 그 부위를 지나가는 주요 혈관들이 수축하고 심박수도 불안정해집니다. 잠든 사이 이 변화가 반복되면 수면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튀어오르며 뇌출혈 심장마비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에어컨은 온도가 아니라 습도와 환기 중심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2627도 정도로 맞추고 습도를 5060%로 유지하면서 하루 23번은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켜주는 것, 외출 전과 귀가 후 천천히 온도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게 심장과 혈관을 위한 여름의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혈관은 지금도 기온과 싸우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바깥에 잠깐만 나가도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숨조차 턱 막히는 날씨에 당연히 시원한 걸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들이키는 그 한 잔 정말 몸을 식혀주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은 잘 안 마시고요. 대신 아이스 커피나 아이스티, 스포츠 음료를 자주 마셔요. 괜찮죠?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수분 보충이 아니라 수분 배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나 당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혀와 입천장이 일시적으로 시원해진 착각일 뿐 몸속은 더 빠르게 수분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커피, 콜라,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음료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 즉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성분이죠. 물을 마셨을 때보다 훨씬 빨리 몸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고농도의 당은 혈액 내 삼투압을 올려서 체내 수분을 더 빠르게 끌어내고 결국 혈액을 더 진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탈수가 아니라 혈전을 만들어 심장과 뇌혈관을 위협하는 일종의 촉매제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 평소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이라면 이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보죠. 점심시간에 덥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오후에 졸려서 탄산음료 하나, 저녁엔 운동 후 스포츠 음료 한 병, 하루에 물 한 컵도 안 마시고 이런 음료들만 마신다면 당신의 혈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득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새벽에 수분이 더 빠지고 혈관 속 피가 굳어버리면 심장이나 뇌의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름철엔 갈증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야 하는 건 차가운 음료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 커피를 마셨다면 반드시 그 뒤에 물을 마시세요. 그게 이뇨작용으로 빠진 수분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갈증이 느껴졌다는 건 이미 우리 몸이 수분 부족 상태라는 뜻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기 전에 혈관은 이미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시고 싶은 걸 마시지 말고 마셔야 할 걸 마시세요. 그 마셔야 할 것, 바로 깨끗한 맹물 한 잔입니다. 그 한 잔이 심장을 살리고 뇌를 살립니다. 몇 해 전 제게 오셨던 한 70대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늘 건강하셨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정정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고혈압 약도 성실히 드셨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여름 아침 가족들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신 아버지를 깨우러 갔다가 차갑게 식은 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전날 저녁엔 아무 증상도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기온이 2도 높았던 날, 아버지는 자는 사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그 가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게 많았어요. 더운 날 물 좀 많이 마시세요. 그 한마디를 못했네요. 여러분, 이건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부모, 언젠가는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그 나이 되면 다 아프지. 무더위에 어쩔 수 없지. 수명 다한 거지. 뭘 하지만 그분들 대부분은 단지 한 모금의 물, 단지 몇 도의 온도 조절, 단지 가족의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충분히 더 살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가족을 살립니다. 아버지, 오늘 물 좀 드셨어요? 엄마,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밖에 나갈 땐 천천히 나가세요. 기상하면 물부터 드세요. 이 단순한 말들이 한 사람의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이 사는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 손주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이런 말 한마디가 훨씬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잔, 기상 직후 물 한 잔, 차가운 커피나 음료를 마신 후엔 맹물 한 잔, 실내 온도는 26도 이상, 바람은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외출 전후엔 체온 적응 시간 갖기. 이 5가지 습관이 올여름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해주세요. 이 영상 꼭 봐야 해.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사망률이 3% 오른데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여름을 무사히 지나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법이 아닌 기온이 1도만 올라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기온 1도 상승은 사망률 3% 증가,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되면 사망률이 9% 이상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속에는 당신의 가족,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물은 갈증이 나기 전에 먼저 마셔야 합니다. 둘째,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이 생명을 지킵니다. 셋째, 냉방은 온도보다 습도와 환기가 우선입니다. 넷째, 커피나 당분, 음료는 수분이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외출할 때는 몸을 천천히 식히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복잡한 의학 지식도 아니고 거창한 운동법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여름을 견뎌야 하는 계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름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 어쩌면 그건 단순한 정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에게 꼭 전해주세요. 기온이 1도 오르면 위험해질 수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고령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건강 정보와 실천 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올여름 당신의 몸도 당신의 가족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심장내과 전문의 박정미였습니다.